자, 안택은 성추행 사건. 네. 검색들 많이 하고 계시죠? 엄청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일단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전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건인데 1번 업무 능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되물을게요. 업무 능력이 떨어지면 성추행해도 되나요? 두 번째, 꽃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면 성추행해도 되나요? 물론 이건 그런 사실과 다릅니다만 세 번째, 인사불만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성추행해도 됩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서지현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조직 부적응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조직의 부적응자면 성추행해도 됩니까?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고 맞아요. 또한 서지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는 것이 업무 능력 뛰어나다고 그 법무부 장관 상도 여러 번 받았던 어렵다는. 검사예요. 그 어렵다는. 그리고 이분이 그 자신의 젠더를 뭐 출세하는 데 활용하는 사람이었으면 아이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 8년이 지나서 이렇게 커밍아웃에 그렇죠. 가까운 미투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인사 불만. 저는 여기에서 이 최근의 담론 중에 한 그 변호사분이었나요? 나와서 그러면 서지현 검사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정치적 것처럼 의도가 있다. 비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을 타는데 저는 그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게 아니 피해자가 뭘 어떻게 후속 조치해야 되는지까지 고민을 하면서 사안을 고발해야 되나요? 그건 가해자와 이 가해가 이루어진 조직에 고민할 문제이지 서지현이 거기까지 AS를 할 필요는 없어요. 예. 나아가서는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 그 긴장감이 팽팽한 자리에서 이건 마치 박근혜 정부 초대 대변인 윤창중 씨가 비슷하죠. 대통령을 수행해서 방미를 했던 그 정권 초에 긴장감이 팽팽한 시기에 그 와중에 그 일을 많이 해야 될 때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성추행 사건까지 하잖아요. 이런 일과 이거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발 더 나가갔고요. 안택은 검찰 국장은 아니었고 법무부의 역시 간부였었단 그 말이에요. 당시에는 단장이었죠. 정책기획단장. 예,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수행했어요. 맞아요. 이들이 검찰 조직의 속성을 볼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요. 1호 검사들 잘 나가는 자기들끼리 형 아오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늘상 술집에 갖고 그렇지. 법무부 장관님 이런 게 아니라 형. 그렇죠. 그래 태근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조폭 조직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형 앞에서 술 먹고 내가 좀 장난 좀 쳤기로서니 그렇죠. 형 나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되잖아. 요즘 세상에 우리는 동일체의 같은 원칙 그럼요. 이런 게 아니 있는 조직이 우병우가 없잖아요. 네. 이석수 감찰관한테 전화했고 이 감찰관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형 미쳤어? 그렇죠. 그렇지. 바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석수 감찰관이 그랬어. 난 미쳤다. 넌 죽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의 소위 파워 엘리트 집단의 문화라는 게 얼마나 후진지 예. 그거를 이 서지현 사건으로 정확하게 맞아요. 안택은 예. 성추행 사건으로 정확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유미 부장검사라는 분도 저는 참 네. 황당했어요. 동아일보 보도로 알게 됐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지금 조직 안에서 이런 그 성추행,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있어서 도와달라 그러면 후배들이 도와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그러나 무슨 뭐 서울로 보내달라, 뭐 대검으로 보내달라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서지현 검사가 무슨 서울로 욕을 한 거지. 보내달라 인사상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식의 논란을 키워가고 언론이 또 막 보도를 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건가 계속 질문을 하게 돼요. 이게 여성과 여성끼리의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끼리의 그 단일 대우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네. 저는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드는 게 조직에서 그 전략적으로 키워줬던 여성들을 마치 그들을 통해서 부하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후배 여성들이 내고 있는 그 목소리를 잠재우는 역할을 시켜온 그 암암리의 조직별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기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뭐
장윤석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선택받은 여성으로서 내가 1호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여성들의 기회를 박탈해야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좁은 눈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유지되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아까 장윤성 기자가 대한민국 파워 엘리트가 참 저질이라는데 이런 후지다 예, 그러죠. 후지다. 후지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저질로 살아라. 우리 촛불 시민들은 고품격으로 산다. 그렇죠. 예. 자 다음 이슈로 홀라당, 꽃가당 넘어가세요. 네. 설 선물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이게 판도라? 판도라. 이거 뭐예요? PPL 같아요. 아이고야. 한번 좀 해줘야죠. 네, 이게 지난달 17일에 제가 어제 그저께 정청래만 만나고 막 사과했거든요. 그래서 판도라. 예. 네. 판도라? 김영란법이 약간 손질이 됐어요. 예. 종전에는 이제 그 선물 상한액이 5만 원으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 농축 수산물이나 혹은 가공품에 한해서는 10만 원까지 그 선물을 할 수 있게 한도가 조정이 됐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 아이템을 준비하고 나서 봐서 그런지 출근길에 앞에 아주 거대한 고속버스를 다 랩핑한 차에 벌꿀도 10만 원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항구가. 네, 야. 거기 이렇게 만세를 하고 있는 이렇게 온몸에 그 꿀벌이 몸에 들러붙어 있는 양봉업자분께서. 양봉업자분께서 그분은 유명한 양봉업자예요. 예, 그렇죠. 돈도 무지하게 벌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만 버셔도 이렇게 돼. 하고 벌꿀 10만 원 가능 이게 그 예. 고속버스 전체를 덮고 있는 거 보고 이렇게 이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예전에 SBS 토크쇼에 십수년 전에 네. 온몸에 벌을 끌고 나가고 주병진 쇼인가 어디에 나왔었어요. 네. 그때부터 기억나요, 저도. 예. 네. 그렇게 그때부터 대박이 터진 거예요. 벌인간. 예, 그런 분들께서 이제 그 농업이나 아니면 수산업,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환영을 하고 계신데 유통 채널별로는 약간 온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백화점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색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매출 그렇죠. 목표를 지금 다 상향했어요. 네, 오. 그래서 실제로 백화점은 지금 설 앞두고 매출들이 올랐어요. 이미 오르고 선물 있어요. 세트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20%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재래시장은 우리는 중간에 꼈다. 이렇게 되면 청과시장은 보통 그 사과 배선물 세트가 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고급품을 넣어서 파는 시장은 아예 그 수요는 백화점으로 몰려버리고 전통시장 안 온다. 더구나 강추위라서 사람들 발길이 맞아요. 끊어졌는데 10만 원에 맞춰서는 우리는 소량 판매하기 때문에 이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없다. 거기는 이 와중에도 좀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한 보수 언론에서 김영란법이 그 만들어질 때 뭐 한우의 눈물, 굴비의 한숨 맞아요,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이름을 굴비 잘 하나 적으면 굴비 그 기자들이잖아요. 굴비가 운인 줄 한 알았어. 마리 뭐 그래서 한 박스에 뭐 한우가 몇 개가 들어가면 5만 원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하는 김영란법 예.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 매출은 올라서 167%인가 매출이 올랐대요. 자 그런데 이 선물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참 좋겠어요. 그러나 국민들 가운데 이런 설 선물을 10만 원짜리 혹은 또 그 이상 되는 선물을 받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일단. 제가 보기엔 봉도사님은 받으실 것 같은데. 저는요 막 이렇게 그 포장 이상하게 된 예. 막 김치, 된장 이런 거 많이 와요. 우리 그런 팬들이. 거 좋죠. 거예요. 좋아요. 쌀도 포장도 안 된 쌀을 막 뚫뚫 묻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에는 이게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기득권 계층의 끼리의 씁쓸하네, 문화를 예.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는데 그 혜택을 얼마나 농민, 어민 들에게 돌아갈까, 축산인에게 돌아갈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2부와 3부로 쭉 관통하는 그 우리 또 덕후들 많잖아요. 덕후 많죠. 우리 이제 모든 이 분야에. 팬들 중에서 그다음에 청취자 중에서 그분들이 안태근 집 앞에 가고 안태근에게 누가 이번에 선물을 보내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명단 파악하는 거예요. 안태근 성추행 선물 체크리스트. 이참 야, 끔찍한 아이디어가. 얘기인데. 야. 자,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해야 예. 되는 게 어쨌든 전통시장 문제는요. 네. 전통시장이 같은 급의 선물로는 백화점이나 일반 대형 유통 마트보다는 20% 정도 약
네. 싸다고 하니까 싸죠. 네. 이건 명심하시고 예. 발품 파세요. 백화점 네. 갖고 12만 원 살 거 재래시장 가면 9만 9천 원. 대략 네. 예, 맞아요. 왜 9만 9천 원인지 모르죠. 네, 왜 그래요? 9천 원에 부가세 별도 9만 9천 원. 홈쇼핑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근데 진짜 재래시장이 뻥 뚫려 있고 춥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진 보면서 재래시장도 여름에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 아. 난방될 수 있게끔 좀 네네네. 이렇게 막아주는 폐쇄형으로. 공사가 있으면 네. 좋겠다. 그런 데가 아이디어 몇 군데 나왔어요. 있어요. 서울 있어요. 시내 예. 몇 군데 있는데 아직 안 그런 데가 더 많죠. 예. 예. 추워요. 재래시장 추워요. 장 보러 가. 근데 예. 좀 싸요. 저는 가끔 가거든요. 네. 재래시장에. 그게 좀 주력 상품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공산품은 대형 채널이 조금 쌀 수 있는데 네. 확실히 먹을거리 종류는 네. 그렇죠, 전통시장이 네. 우위가 생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과일 이런 거는 좋아요. 그리고 싸고. 조기 네. 20마리 쭉 넣고 하나 툭 던져주잖아요. 또 이것도 드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네. 도사님만 서비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이슈 장윤성 기자님. 홍준표 대표가 MBN을 출입 금지시켰다. 저 이거 그 짤방으로 봤거든요. 나가세요. MBC 그리고 부스 다 빼세요. MBN. MBN, MBC가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최승호 사장님. 사장 됐더니 연락 없어. 그 참 당황스러운 예. 보도인 건데요. 그러니까 그 MBN이 오보를 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이게 이제 시작이 발단이 뭐냐면 그 류여해 최고위원 등장을 있잖아요. 했어요. 예, 또 등장을 했는데 류여해 최고위원을 수년간 성희롱했다라는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MBN이 사실은 그 뭐야 제목에 류여해도 미투 동참, 뭐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류여해 최고위원이 MBN에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내리고 그리고 정정 보도도 하고 MBN이 사과문까지 냈어요. 어허. 그러면 뭐 오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정정 보도하고 사과문을 내면 이거 언론중재위에서도 끝나는 사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분풀이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방을 빼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2차 논란이 좀 붙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결백을 주장합니다. 34년 공직생활 동안 나는 여성 스캔들이 한 번도 없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음해하는 가짜 언론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취재 거부, 출입 금지, 전 당원들에게 시청 거부, 예. 시청 거부. 시청 거부를 시키겠다. 그리고 이것은 오. 내가 진주 의료원 폐업했을 때하고 똑같은 맥락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건데요. 명예훼손 민사소송 완결될 때까지 MBN과 누가 정당한지를 예. 가리겠다. 근데 그러니까 지방선거 장 기자님, 앞두고 근데 이러면 긴급 속보가 예, 들어왔어요. 예. 전나영님, 예. 안태근 성추행 사건 네이버에서 실검 4위로 와. 올라갔습니다. 화이팅해서 1위로 올립시다. 이야. 우리 방송하기 전 전혀 없었고요. 네. 자, 와. 다음에서 이제 네이버로 이사가세요. 이야. 안태근 성추행 사건 현재 4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1등으로 예. 가즈아. 지금 우리 야. 이 방송 되게 많이 듣는 건가 보죠. 그렇구나. 아니 아니, 저도 지금 지금 뭔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저는 몇 분 안 듣는 줄 알고 아니, 그냥 막 아까 진행도 하신 했는데 분. 아니 왜 그러세요? 그것도 못 먹는 거 한 거예요. 마을버스에서 지금 이 방송 나오고 있대요. 예, 마을버스 그래요? 기사님께서 어느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럼요. 마을버스 네. 기사님 거기 탑승객이 저한테 카톡 보냈어요. 지금. 타워 엘리트 방송이었구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왜냐면 이거 말을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안태근 성추행 사건 네이버로 일단 이민 가시고 네? 이버에서 검색. 왜냐면 네이버에서 4등 올라갔으니까. 다음엔 안 올라갔어 아직. 아, 예. 다음으로. 네. 네이버 안태근 성추행 사건. 기분 좋아요. 4위에 올라가네.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아, 말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 참여하시는 이 마인드 예.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럼요. 정말 우리는 네. 하나입니다. 예, 아니 예. 이게 이런 말을 바꿔야 되는 게 정의라는 말 바꿔갖고 감옥 갔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 그렇죠. 바꿔갖고 시민 의식을 예, 바꾸는 거.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시민운동이 없네요. 아 이게 저는 그럼요. 남녀 네. 불문 우리가 서지현입니다. 그러려고 그랬더니 네. 실검 때문에 우리가 네. 안태근입니다.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안태근 근데 성추행 사건. 안태근 성추행 그럼 사건. 딱 이렇게 주위 있는 네. 분들에게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서지영, 야 피해자 이름을 얘기하면 어떻게? 안태근 성추행 맞아요. 사건. 네. 우리 손가락 혁명 동지들 멋있습니다. 네. 아, 최고예요. 이거 누구를 누구 지지하는 거 지지하시는 같아요? 거예요? 왜 그래? 갑자기 깜짝이야.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전현민님 저도 열심히 네. 타이핑하고 있어요. 네. 자, 근데 MBN 까먹으셨죠? 갑자기. 아니 안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요. 홍준표 대표가 MBN 당사 출입 금지한 것은 20세기 독재자의 전형이다. 뭐 이제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비판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페이스북에 불만 있으면 올리고 그것이 기사화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이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그리고 이게 홍준표 개인 사당이 아니잖아요. 자기 맘대로 전당원에게 시청금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불매운동이네요. 당원 불매운동. 네, 자유한국당 네. 당원들이 MBN 안 보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런 식의 태도가 과연 그 박연미 기자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촌스럽다. 그리고 이게 촌스럽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결코 득이 아닌 게 지방선거 앞두고 노출되는 채널이 하나 줄어들면 본인들도 아쉽지 않나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 MBN 은 MBN에서 사실- 안 다뤄요 아 자유한국당을. 그리고 MBN은 사실 어찌 보면 성향이 네. 그렇죠. 이 성향이 약간 보수 쪽으로 좀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보수 언론 종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매체죠. 어제 네. 그 채널에서 저는 장 기자님 봤는데. 아니 근데 거기가 약간 보수 쪽인 게 맞는 게 전혀 안 부르더라고 전혀. 네. 그 아. 대체로 보수 패널이 많고요. 예. 저는 하나 정도. 혼자. 아니, 근데 아쉬운 파이터. 게 MBN이 물론 잘못했어요. 오보는 명백하게 MBN의 잘못한 실수죠. 거죠. 잘못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미를 줘서는 안 되죠. 그래야 그 완결성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로 본질과 다른 비판이 나올 여지가 있는데 그 이번에 트럼프가 거짓 소글이라는 발언을 했을 때 나미비아 이런 나라들이 보여준 이 대승적인 네. 위트 이런 게 홍준표 대표에는 불가능했을까? 어떻게 보였는데? 거짓 속을 나라들이라고 했잖아요. 아프리카, 예. 아이티 이런 아하. 나라들 거짓 속을 해서 미국에 이미 못 오게 해라고 했더니 나미비아 이런 나라들에서 당신의 완벽한 나라가 지겨울 땐 거짓 속을 나미비아로 오세요. 이 관광 광고예요. 캠페인. 뭐 나미비아 이런 나라들이 그 본인들을 모욕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걸 블랙 코미디로 승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 더 멋지네. 설전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이긴 누구냐? 거예요? 누가 봐도 나미비아가 이긴 예. 게임이란 말이에요. 놀러 가고 싶네요. 그러니까 진짜. 홍준표 대표에게는 혹은 우리의 보수에게는 왜 이런 고품격 위트가 불가능한 것이냐.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과거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국정감사 기간에 그 지적을 받았어요. 어떤 국회의원한테 예. 아니 왜 당신 말을 바꾸느냐. 예전에는 이 정책이라고 하더니 그래서 윤증현 장관님이 딱 이 안경을 벗으면서 씩 웃으면서 했던 말이 그래서 공무원은 영원히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국정감사 쿨하게 인정했네. 명언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본인이 입장을 돌렸는데 안 돌렸다고 하기 시작하면 말이 꼬이는데 미안하다. 정권이 바뀌어서 지향점이 달라졌다. 예.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예. 얘기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홍준표 대표를 좀 위트 있게 한번 해볼게요. 네. MBN 딱 보고 네. MBN이 나에 대한 짝사랑은 도가 지나쳐. 아니 근데 저는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버를 통해서라도 네. 홍준표를 그렇죠. 띄워주고 싶었던 거 예.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류호의 최고위원이 맞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발끈해가지고 화를 내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난리를 칠 이유가 있나. 별거 아니면 자기가 예. 혐의 없으면 그냥 말면 되는 거지. 막 예. 이렇게 강하게 자, 요건 강한 이제 개인의 규정은 추정이니까. 그렇죠. 아니 긍정이다. 제가 유효의 최고위원을 성희롱했다고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키우니까 오히려 아 트럼프가 불어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출입 기자들이 여러 네. 매체가 같이 있는데 연대 활동 안 해요? 아니 거기서 부스 뺐어요. 전부 다? 예, MBN은 뺐어요. 네. 예. 아 지금 말씀하신 연대 활동이라는 그러니까 게 기자들이, 타사들 출입 자유한국당 기자들이. 기자들이 출입하는 타사들이. 기자들이 연대에서 MBN을 어. 그런 건 디펜스하고. 없죠. 네, 그러기에는 매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요. 너무 많아서 네. 구심점을 만들기 쉽지 각각 않아요. 아마 모르겠어요. 그렇게 출입하는 기자들이 1000명이 넘을 거예요. 맞아요. MB는 예. MB는 좀 뭐라고 입장 표명하지 않을까? 아니 그것도 그분 겁니까? 그럴 리가요. 이 얘기도 할 얘기 한다세요. 그러니까요. 야, 뭔가 있어. 그 돈 다 쓰거나 죽을까? 한다스. 자 최은평론가님. 네. 자 이번 주 평창외교? 이거 해야 금요일, 됩니다. 금요일, 이거. 예. 왜냐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번 주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입니다. 예. 와. 2월 9일
근데 그 전날 과연 평양에선 열병식을 할 거냐 말 거냐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겠죠. 그렇죠.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어느 수위로 할 거냐. 뭐 이제 화성들이 줄줄이 등장하느냐, 예. 아니면은 뭐 이렇게 김정은 문자 도열하고 이런 거 저런 얘기 하느냐. 나올 때마다 이게 죄책감 느껴져요. 왜요? 제가 경기도 고향이 화성이거든요. 아이쿠. 아우 아이쿠. 어떡하죠 이거.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국제 외교전이 막을 올린 겁니다. 우선 예. 아베 총리 옵니다. 8일에 지금 정상회담 예정돼 있죠. 네. 아베 총리가 왔을 때 아젠다 한 2개쯤 돼요. 아. 한일 위안부 합의 못 모른다. 이행해라. 가해자가 또 큰 소리 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건 저는 좀 내정 간섭 같은데 이 평창 올림픽 끝나면 한미 합동 군사훈련 해라. 이거 일본이 왜 해라 말아 하는 거죠. 일본이요? 아베 총리가 그런 요구를 와서 하겠다고 했어요. 일본에서. 자, 뭐 이제 일본과 이제 한일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껄끄러운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은 대표로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와서 이제 할 얘기를 미리 또 선언을 했죠. 네.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없다. 없다. 끝났다. 이걸 선언할 것이고 동선 겹치지 예. 않게 해줘라. 꾸준히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 지금 이것도 이제 이 북미 간의 기싸움인데 어쨌든 조금 이게 격화될지 예. 아니면 전략적으로 넘어갈지. 아니 근데 미국 측 요구는 그 북한과 겹치지 않도록 동선 겹치지 않도록 네네네. 신경을 좀 써달라. 왜냐하면은 이제 또 우리 예. 측의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이게 또 하나의 관심 사안인데. 그렇죠. 그러면 슬쩍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부딪히게. 만찬 연회 이런 데서 수인사나 누린사라도 나누면 그게 이제 또 훈훈함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봄이 오려나 하는 이제 관측들을 낳게 할 텐데 예. 그래서 아예 그걸 차단해 달라는 게 이제 미국 측의 요구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좋은 일이 올림픽에서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나서예요. 오호.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익히 알지만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대북 메시지는 세게 가고 있습니다. 예. 뭐 코피 전략이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블러드 노우스 코에서 나는 피 전략인데 네. 이게 참 이름이 멋이기 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거를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어요. 예. 이 시나리오가 있다는 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제한적 타격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스탠스가 이번 평창 과정에서 정상 외교 부분에서 조금 명확화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런 과정에 어젯밤 마지막 속보가 그 북한 고위급은 누가 오는 거야? 김영남. 네, 우리 청와대에서는 급이 높을수록 좋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급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다음 서열이거든요. 아니, 명목상은 국가 추석 네. 아니에요. 대외적으로는 명목상 대표하는 국가 수반. 의장. 네. 예, 그런데 그냥 우리가 다 알지만 수령 통치 체제라 김정은 독재인 건 우리가 익히 알지만 어쨌든 서열이라는 게 있는데 뭐 황병서, 최룡해 누가 2인자야? 사실 형식적 2인자는 항상 김영남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격은 갖췄다. 그렇죠. 이렇게 꽤 보여집니다. 그 높은 위치에서 오는 거죠. 네. 근데 그 어쨌든 이제 외교통일 쪽에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굉장히 좀 분위기가 밝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 지금 사실은 평창 올림픽 기간 저도 이제 계속 그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평창 올림픽을 하고 스포츠 행사는 스포츠 행사대로 하되 이 기간을 북미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이크 펜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미리 했고 그리고 또 북한이 이제 열병식을 하게 되고 예. 뭐 이러면 또 평창으로 유엔에다 편지도 전달했잖아요. 예, 그 핵무기 그렇죠. 핵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북한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방향으로 가면 그리고 또 특히 여기서 대화 채널이나 대화 무대가 열리지 않고 평창은 평창대로 그냥 끝나버리면 사실 3월 위기설이 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 위기설은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됐던 예. 것이고 평창 이후에 위기가 또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이 평화의 무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도 북한도 우리가 설득해서 왜냐하면 한반도는 우리가 살 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운전자라고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차에 북한도 미국도 태워서 통역의 역할을 잘해서 정말 평화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뭐 기대상과 뭐 내용
하게 되면 김영남 꽤 그 우리 예상보다 격이 높았잖아요. 상임위원. 아니, 원래는 최룡해 정도가 예. 와줘야 되죠. 실질적인 대화를 하려면. 근데 저절로 북한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 저는 우리와 대화하면서 노력을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가 뭔가 좋은 일이 올림픽에서 나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 됐든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현재는 쥐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올림픽을 그렇죠. 계기로 해서 걔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을 해서 최상의 조건이 그렇죠. 스쳐 지나가서 만나든 아니면 평창 올림픽 이후에 패럴림픽 기간 중에 북미 대화가 고위급 대화가 좀 이루어지든 이런 것을 지금 해야 되는데 탕수 보좌관이 뭐라 그래요? 전화를 안 받아요.